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한 아버지와 그 곁을 15년 동안 지켜온 한 반려견, 그리고 한순간의 불길한 직감을 통해 가족을 구해낸 놀라운 순간에 대한 실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날 있으셨나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고 설레면서도 조심스러운 하루, 바로 그날이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찐한 이야기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인공 이종호 씨, 올해 70입니다. 경찰로 30년을 근무한 그는 은퇴 후 한적한 시골집에서 반려견 몽실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1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도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간간히 찾아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삶의 전부는 도윤과 몽실이 단 두 존재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종호 씨의 휴대폰에 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세요?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짧은 그 한마디에 종호 씨의 심장은 잠시 멈췄다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라니, 드디어 도윤이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는 건가?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가슴이 저릿하고도 설레는 감정이 물밀듯 밀려들었습니다. 종호 씨는 그날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쌓인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오래된 거실 러그를 털고 유난히 창문 유리를 닦았습니다. 몇 년 만에 그렇게 집을 구석구석 닦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옷장 안에 있던 좋은 셔츠도 꺼내 다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아내가 생전에 즐겨 해주던 고등어 조림을 떠올렸습니다. 이걸로 해야겠다. 그는 장을 보고 돌아와 고등어를 손질했습니다. 손에 익은 칼질이 무심한 듯 능숙했고 양념장을 만드는 손길에는 어느새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이 어릴 적 이 요리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입안에 밥을 가득 넣고는 엄마 이거 최고야 외치던 기억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 곁을 지키던 몽실이 하얀 털에 순한 눈망울을 가진 이 개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종호 씨의 외로움을 덜어준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15년을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웃고 울었습니다. 몽실아, 오늘 아들 색시감이 온대. 너도 얌전해야 해. 인사 잘하고 알았지? 종호 씨는 몽실이의 귀를 살짝 긁어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몽실이는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종호 씨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기특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몽실이가 잘해줄 거지? 이 집 식구가 될 사람인데 말이야.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종호 씨는 분주했습니다. 밥상에 올릴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고 현관 앞 화분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마당에 흙먼지를 털고 대문 앞까지 걸레질을 마치자 벌써 점심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종호 씨의 심장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단정한 외모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긴 생머리에 청초한 얼굴, 깔끔한 블라우스 차림, 멀리서 보기에도 참 단아하고 고운 인상이었습니다. 몽실아, 왔다. 종호 씨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은 환한 얼굴로 아버지를 향해 걸어왔고 그 뒤로 여자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도 잘 지냈지? 종호 씨는 도윤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그의 곁에 선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지민이라고 합니다. 도윤 씨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는 조용하고 또렷했습니다. 긴장된 얼굴로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에 종호 씨는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착하고 단정한 여자를 만났구나.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종호 씨는 기분 좋은 설렘과 기대 속에서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방문을 열고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토록 평온하던 집안의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종호 씨가 아닌 바로 반려견 몽실이가 제일 먼저 감지했습니다. 몽실아, 인사해야지. 우리 도윤이 색시감이란다. 종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몽실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몽실이는 꼬리를 흔들기는커녕 현관문 앞에서 마치 발이 땅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종호 씨가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몽실이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리는 처음엔 살짝 떨리는 듯 하다가 점점 거칠고 깊어졌고 급기야 이빨을 드러낸 채 지민 씨를 향해 맹렬하게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호 씨는 당황한 채 얼떨결에 몽실이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고 도윤은 몽실아, 왜 그래? 하며 애를 태웠습니다. 지민 씨는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고요. 그녀는 종호 씨의 등을 뒤로 숨듯 피해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몽실이는 계속 짖었습니다. 단순히 겁을 먹은 강아지가 아니라 분명 뭔가를 지켜내겠다는 듯한 짖음이었습니다. 그 눈빛, 그 자세, 그 몸의 떨림까지 종호 씨는 경찰로서의 오랜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몽실이가 왜 저러는 거지? 몽실이는 늘 사람을 좋아하는 개였습니다. 택배기사 아저씨에게도 이웃 아주머니에게도 반갑게 꼬리를 흔들던 순둥이,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은 종호 씨를 위로해주던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몽실이가 지민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토록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몽실아, 왜 이래 이 사람. 도윤이 여친이야. 우리가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종호 씨는 몽실이의 목덜미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몽실이는 그 말조차 듣지 못한 듯 여전히 지민 씨를 노려보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등에 털이 쭈뼛 서 있었고 발톱은 마룻바닥을 긁을 만큼 강하게 땅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종호 씨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순간 30년 경찰 생활 동안 겪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현장에서 마주쳤던 범죄자들의 눈빛, 위험을 예감하던 감정, 그리고 그 감정과 일치했던 이견 없는 직감. 아버지, 몽실이 왜 저러는 거예요? 지민 씨가 무서워하잖아요. 도윤이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걔를 조금 무서워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말했지만 그 얼굴에는 웃음 대신 겁과 당혹감이 또렷하게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호 씨는 그 미소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민 씨의 얼굴에 아주 미세하게 스쳐 지나간 감정, 그것은 공포만이 아닌 마치 들켰다는 당혹감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을 향한 짖음이 단순한 짖음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날 저녁
몽실이는 종일 안방에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문을 닫은 안방에서도 몽실이는 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도윤과 지민이 거실을 지날 때마다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지민 씨가 놓고 온 가방 근처에만 가도 몽실이는 날카롭게 이빨을 드러내며 짖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몽실이는 평생 짖어본 적이 없는 개였는데 단지 지민 씨가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토록 달라졌다는 사실이 종호 씨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단순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몽실이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거야. 느끼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종호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기쁜 날이었을 겁니다. 아들의 미래를 축복해야 할 날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날의 이상한 장면을, 몽실이의 그 눈빛과 으르렁거림을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반려견이 낯선 사람을 무서워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무언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한 것을 감지한 것일까요? 이 모든 의문이 시작된 건 그날 몽실이의 짖음에서 비롯된 작고도 강한 외침에서였습니다. 지민 씨와 도윤이 집에 도착한 그날, 평생 한 번도 짖지 않던 몽실이가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모습을 본 순간부터 종호 씨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걔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한 거라고 넘기기엔 몽실이의 반응은 너무나 이상하고 지나치게 격렬했기 때문입니다. 지민 씨는 연신 괜찮아요, 아버님. 하고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떨리는 손과 억지로 삼킨 침, 그리고 눈동자의 미세한 흔들림이 종호 씨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경찰로 수십 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꿰뚫었던 그의 시선은 지민 씨가 단순히 걔를 무서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 아이, 우리 도윤이만큼이나 조심스럽고 눈치 따른 성격이에요. 생전에 아내가 그렇게 말하곤 했던 몽실이, 그런 몽실이가 지민 씨를 보자마자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단순히 본능 이상이라는 생각이 종호 씨의 마음 한편을 계속 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버지를 못마땅한 듯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몽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원래 나이 들면 예민해지고 좀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래요. 치매 같은 것도 온다던데. 그 말에 종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치매라니 몽실이가? 이 아이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고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행동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에는 종호 씨의 무릎에 코를 묶고 밤새 울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몽실이를 늙어서 이상해졌다는 한마디로 치부하기엔 그 반응이 너무 절실했고 절박했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종호 씨가 정성껏 만든 고등어 조림과 몇 가지 밑반찬, 그리고 지민 씨가 직접 준비해 왔다며 꺼낸 음식들,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락 안에 예쁘게 담긴 갈비찜, 나물, 된장찌개, 모두 잘 만들어진 음식이었고 맛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민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도윤 오빠 입맛에 맞추다 보니 요즘은 한식도 곧잘 해요. 하지만 식탁 위의 평화로움과 달리 안방에서는 여전히 몽실이의 짖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지민 씨가 말할 때면 마치 그 말을 듣고 반응하듯 더욱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딘가에 갇힌 누군가가 제발 저 사람을 믿지 마세요 라고 절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지민이가 준 홍삼 좀 드셔보세요. 피곤하실 텐데요. 식사가 끝난 후 지민 씨는 고급 포장이 된 홍삼 한 포를 꺼내 건넸습니다. 겉포장은 고급스러웠고 내용물은 평범해 보였지만 몽실이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그 작은 홍삼 포장을 본 순간 안방에서 짖던 몽실이가 문을 긁기 시작했고 그 짖음은 거의 비명을 지르듯 날카로워졌습니다. 종호 씨는 문득 손에 쥔 그 홍삼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몽실이는 이것에도 반응하는 걸까? 그는 평소처럼 무심코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지민 씨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고 표정도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종호 씨는 그 속에서 아주 미세한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지금 이걸 꼭 먹여야만 한다는 듯한 초조함. 그는 손에 들었던 홍삼을 조심스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응, 좀 이따 먹을게. 지금은 배가 불러서 말이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몽실이의 반응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그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종호 씨는 몰래 지민 씨가 가져온 가방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지민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쪽으로 다가가자 몽실이는 다시 날카롭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특히 가방 안쪽 작은 포켓에서 나오는 냄새 같은 것에 반응하듯 코를 들이대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 아이는 말은 못해도 뭔가를 느끼고 있어. 종호 씨는 그 사실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지민 씨를 믿고 있었고 지민 씨는 완벽한 예비 며느리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종호 씨는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이 아이 말이 맞는 걸까? 그는 결국 홍삼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조심스럽게 버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몽실이 그 눈빛과 울부짖음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밤 종호 씨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 앞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 상황을 뭐라고 했을까? 이 아이 말 들어야 하는 걸까? 나 뭔가 잘못된 걸 느끼고 있어. 아내의 사진은 말이 없었지만 마치 몽실이와 같은 눈빛으로 종호 씨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종호 씨는 그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찰로서 살아온 이 감각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날 밤 이종호 씨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 안방에서 들려오는 몽실이의 낮은 신음,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이라는 여자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종호 씨의 가슴을 계속 조여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느낌으로 넘기지 마. 직감이 틀릴 때보다 무시했을 때 더 후회해. 살아생전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다. 말보다 먼저 오는 그 기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 말이 그날따라 더 깊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윤이는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서두르는 걸까? 이 생각도 종호 씨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신중한 성격의 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기까지도 몇 년이 걸렸고 과거 연애 이야기는 거의 꺼내본 적이 없던 조심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런 도윤이 이번엔 유독 달랐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말하고 아버지께 지민이와 함께 살 집까지 상의하는 걸 보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너무 빨리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민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낯선 여자, 너무도 친절하고 깍듯하고 눈빛 하나 흐트러짐 없는 말 그대로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표본.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완벽해야만 하는 사람처럼, 마치 실수나 틈이 들키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 다음 날 도윤과 지민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중하게, 더 단정한 옷차림에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어제 갑자기 떠나서 죄송했어요. 몽실이가 놀라는 것 같아서. 지민 씨는 조심스럽게 웃었지만 종호 씨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그 미소에서 느꼈습니다. 몽실이는 이미 마당에 튼튼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종호 씨가 새로 산 두꺼운 목줄에 큰 쇠못으로 땅을 고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민 씨의 발소리가 현관을 넘는 순간 몽실이는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격렬하고 더 집요하게, 심지어 그녀가 발을 옮길 때마다 짖는 톤도 높아지고 고개가 더 흔들렸습니다. 백구야, 아니, 몽실아 왜 이러는 거니? 종호 씨는 창밖으로 마당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몽실이는 눈이 충혈된 채 지민이 있는 방향만을 향해 끝없이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짖음은 이제 공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무언가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몽실이 데리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도윤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이도 오늘은 도시락 말고 따뜻한 국도 끓여왔대요. 점심은 지민이 음식 드셔보세요. 종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계속 몽실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거실에 앉아 도윤과 지민이 준비한 식사를 받았습니다. 불고기, 된장국, 각종 나물 모두 정갈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지민 씨는 식탁 반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부모님 없이 자라서 그런지 가족이 있는 식탁이 참 그리웠어요. 그 말에 종호 씨의 마음도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외아들 하나로 살아온 세월, 그런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종호 씨는 지민 씨의 말에 연민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몽실이의 짖음이 다시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그 감정마저 경고하듯 찢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는 더는 개 짖음이 아니라 진심을 알아달라는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지민 씨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제가 챙겨온 건금이에요. 홍삼 말고도 아버님 체질에 맞을 것 같아서. 그녀는 내내 미소를 지었고 종호 씨는 그걸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민 씨. 지민은 살짝 놀란 듯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아, 유지민입니다. 유씨요. 제가 원래 말을 잘 빼먹는 버릇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그 대답은 부자연스러웠지만 너무도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배워둔 듯한 대본 같았죠. 그날 밤 종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넘기면 안 되겠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몇 년 전 설치해 두었던 작은 CCTV 인형을 꺼냈습니다. 몇 해 전 동네에 도둑이 자주 들어 거실 구석 장식장 위에 몰래 숨겨놓았던 카메라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게 진실을 기록하는 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배터리를 갈아 끼우고 카메라가 지민 씨와 도윤이 있는 거실을 충분히 비출 수 있는 각도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몽실아, 이번엔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 너를 믿을게. 그날 밤 종호 씨는 거실 구석에 작게 놓인 CCTV 인형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도록 오래된 사진 액자 옆에 자연스럽게 세워두었고 전원도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불신을 품지 않고 살아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사람보다 개의 본능을 더 믿어야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해야겠다는 간절함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도윤과 지민은 종호 씨에게 잠시 함께 외출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근처 카페에 새로 생긴 곳이 있는데 차 한잔 하시죠. 지민은 예의 바르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종호 씨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함께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몽실이는 마당에서 극도로 불안한 듯 울부짖었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두 아빠를 마치 기도하듯 바닥에 붙인 채 계속 종호 씨를 향해 울부짖는 모습은 마치 보내지 말라는 절규처럼 느껴졌습니다. 종호 씨는 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몽실이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기다려, 아버지가 다 알아볼게. 이번엔 절대 내 목소리 외면 안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고 몽실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낮게 한번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후 도윤은 아버지에게 근황을 이야기했고 지민은 은근하게 두 사람의 결혼 계획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번 달 안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싶어요. 도윤 씨랑 상의했는데 아버님 허락만 있으면 바로 진행하려고요. 그 말에 종호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듣고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살짝 들고 말했습니다.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요? 지민 씨는 살짝 미소 지으며 아버님께 떳떳하고 싶어서요. 가족이 되는데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라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엔 초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호 씨는 더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확인한다. 몽실이 말이 맞는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종호 씨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CCTV 인형을 회수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여 녹화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분은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지민 씨가 부엌 쪽으로 가 요리를 하는 장면들. 하지만 영상이 1시간 27분쯤에 이르렀을 때 종호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민 씨는 도윤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안에서 작은 갈색 병을 꺼내 들었고 미리 준비해둔 텀블러형 보온병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지근한 보리차가 담겨 있었고 지민은 그 위에 무언가 가루를 톡 떨어뜨린 뒤 조심스럽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걸 다시 뚜껑으로 닫고 거실 테이블에 놓아두었습니다. 종호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뭐 넣은 거야 지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영상 속 지민 씨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이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장면, 영상 후반부 지민 씨가 홀로 있던 틈을 타 다시 가방을 열고 몽실이에게 줄 객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객검 끝을 손으로 살짝 문지른 다음 그 위에 같은 가루를 아주 소량 뿌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접시에 놓고는 무심히 웃으며 안방 근처에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몽실아, 이모가 간식 줬어. 얼른 와. 종호 씨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간의 퍼즐이 모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몽실이가 왜 그녀를 그토록 두려워하고 격렬히 짖었는지, 왜 그날 그녀가 가져온 음식, 홍삼, 그리고 가방에 들어있던 것들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그건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고, 절규였고, 목숨을 걸고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온몸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지른 소리였습니다. 종호 씨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옛 동료인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후배 형사였고 여전히 강력계에 몸담고 있는 든든한 후배였습니다. 민호야, 내 말 좀 들어봐. 급하다. 종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고
민호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들은 민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호 선배, 혹시 그 여자 이름이 유지민, 응, 그런데 그 사람 본명 배지연이에요. 신분 세탁했어요. 지금 서울, 경기권에서 노인 상대로 사기와 약물 사건 수배 중입니다. 아직 검거 못했어요. 뭐라고? 순간 종호 씨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민호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나 반려동물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우린 이미 몇 건 그 패턴 봤습니다. 종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방 쪽에서 낑낑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몽실이었습니다. 쇠줄에 발이 살짝 긁혔는지 다리를 절룩이며 안으로 들어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종호 씨는 무릎을 꿇고 몽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몽실아. 내가 다 맞았어. 내가 이제 널 절대 외면 안 할게. 그날 밤 종호 씨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CCTV 속 지민, 아니 배지연이라는 여자의 행동은 의심이 아니라 범죄 그 자체였습니다. 도윤과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녀가 지금껏 자신의 집안에서 벌인 행동들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되새김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가장 두려운 건 만약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홍삼을 그냥 마셨더라면, 만약 몽실이가 짖지 않았다면, 만약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나는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다. 그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5년을 곁에서 함께한 몽실이 아내를 떠나보내고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게 해준 존재.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이 진실을 절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종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한 밥을 짓고 고등어를 굽거나 마당에 나가 몽실이와 아침 햇살을 즐겼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몽실이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구한 우리 집을 스스로 지켜보게 될 거다. 몽실이는 종호 씨의 말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을 가만히 맞추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도윤과 지민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민은 이제 완전히 자신이 종호 씨의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진짜 맛있는 보약 드릴 거예요. 직접 지은 한방차인데 이거 드시고 나면 정말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녀는 늘 그렇듯 공손하고 다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종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는 가만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말대로 해보자꾸나. 그 목소리엔 미묘한 여유가 섞여 있었고 지민은 그걸 눈치채지 못한 듯 더욱 친근하게 웃으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몽실이가 거칠게 튀어나왔습니다. 종호 씨는 일부러 몽실이의 줄을 느슨하게 해둔 상태였고 지민이 보온병을 꺼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몽실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속력으로 지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그녀의 손에 있던 보온병을 낚아채듯 물었고 동시에 그녀의 가방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지민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미친 게 뭐야! 그녀는 처음으로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다정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욕설과 함께 이성을 잃은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종호 씨는 담담하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짖고 있네. 그리고 바로 그때
대문 너머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 형사가 이끄는 강력팀이 도착한 겁니다. 배지연 씨, 지금 즉시 사기 및 독극물 투여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민은 아니 배지연은 당황한 듯 손을 휘저으며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오해야. 저는 하지만 경찰들이 그녀의 가방 안에서 여러 개의 갈색병, 변조된 주민등록증, 다른 남성 이름이 적힌 통장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민이 아니, 배지연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종호 씨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먼저 알게 돼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는 그리고 몽실이는 너를 지켜야 했단다. 지민은 결국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갔고 주변은 고요해졌습니다. 그 자리엔 도윤과 종호 씨 그리고 여전히 잔뜩 긴장한 몽실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입을 가린 채 한참을 울었고 종호 씨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아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종호 씨는 자신이 몽실이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했던 내 개는 가족이었다. 그건 단순히 사람과 동물 사이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 걸고 짖을 줄 아는 나보다 더 용감한 가족이었다. 지민, 아니 배지연이라는 여자가 경찰차에 실려 떠나간 지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모든 일은 종호 씨와 도윤 그리고 몽실이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언론에는 짧은 기사 하나가 떴고 경찰은 중년 남성과 반려견의 침착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호 씨는 세상 그 어떤 찬사보다도 몽실이의 짖음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조그만 몸으로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울음과 눈빛만으로 가족을 지킨 그날의 기억은 그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동시에 선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난 아마 지금 이 아침을 보지 못했을 거야. 그는 매일 아침 몽실이를 안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몽실이는 종호 씨의 품 안에서 조금씩 눈을 감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는 못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고 가끔은 종호 씨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코끝을 부비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며칠을 말없이 지냈습니다.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호 씨는 그런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속은 많이 아팠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았다는 상처는 설명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말없이 앉아있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멍청했어요. 몽실이도 아버지도 다 느꼈는데 나만 눈이 멀었어요. 그 말에 종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누굴 믿는다는 건 좋은 거야. 착한 마음으로 본 거잖니. 그걸 누가 탓하겠니? 도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몽실이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몽실이의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다. 몽실아, 너 아니었으면 아버지랑 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진짜 고맙다. 몽실이는 잠시 도윤의 손길을 느끼더니 이내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손등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그 장면을 본 종호 씨는 평생 기억하고 싶은 장면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해도 사람의 진심은 알아듣는다는 걸
그날 밤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종호 씨는 몽실이를 데리고 근처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따라 기운이 없고 숨도 조금 가쁘다 싶어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몽실이 심장과 폐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고령견이라 언제든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종호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의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생 많이 했지. 그만큼 늙은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몽실이는 종호 씨의 무릎 위에 조용히 머리를 얹고 잠이 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 가늘고 조용한 호흡이 다정하게 전해졌습니다. 종호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널 지킬게. 넌 할 만큼 했고 이젠 편히 살아도 돼. 그날 밤 종호 씨는 아내의 유골함 옆에 작은 액자를 하나 놓았습니다. 몽실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종호 씨는 웃고 있었고 몽실이는 혀를 살짝 내밀고 그의 무릎에 앞발을 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세상 무엇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도윤도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가끔 아버지와 산책을 나가고 일터에도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호 씨는 아들의 등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에겐 아픈 인연보다 건강한 미래만 남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항상 묵묵히 짖던 몽실이가 있었습니다. 몽실이는 내 가족이야. 아내를 보내고 너를 얻고 그리고 다시 너 덕분에 아들을 지킬 수 있었지. 넌 내 인생에서 단 한 번 온 기적이야. 종호 씨는 그렇게 말하며 몽실이의 앞발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몽실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주 작게 한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가 종호 씨에겐 세상의 모든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민 사건이 있은 후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은 어느새 늦가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당에는 여전히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 아래 몽실이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장난을 치거나 빠르게 달리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종호 씨가 부르면 고개를 들고 도윤이 옆에 앉으면 앞발로 툭툭 치며 장난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몽실이는 그냥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알아차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주는 그런 존재요. 종호 씨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녀석은 그냥 개가 아니야. 말 없는 식구지. 너도 나도 그리고 내 엄마도 몽실이 덕분에 한 번 더 살아봤잖냐. 그날 이후로 종호 씨는 매일 아침 몽실이와 마당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몽실이 옆에 앉아 도란도란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아내가 곁에 있는 것처럼 그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바람이 좀 차네. 몽실이는 잘 있어. 아픈 데도 없이 말이야. 요즘은 도윤이도 다시 웃는다. 아마 당신이 봐도 흐뭇할 거야. 그런 소소한 하루들이 종호 씨에게는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 일련의 사건들이 감사하게 느껴질 만큼 그날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몽실이는 점점 식사량이 줄고 기운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준비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몽실이는 많이 버텼고 충분히 오래 그리고 잘 살아줬습니다. 그 말에 종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몽실이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몽실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몽실아, 내가 먼저 떠나도 돼. 아빠는 이제 외롭지 않아.
넌 아빠한테 세상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몽실이는 평소처럼 종호 씨 무릎을 베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종호 씨는 그 손길처럼 몽실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다가 문득 그는 몽실이의 숨결이 멈춘 걸 느꼈습니다. 고요했고 평온했습니다. 눈을 감은 몽실이의 얼굴은 마치 미소 짓는 사람처럼 너무도 편안했습니다. 도윤이 달려왔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웠어. 몽실아 정말 고마웠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몽실이의 자리를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마당 한쪽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그 자리, 몽실이가 자주 누워 하늘을 보던 그곳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표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가족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어떤 위기에도 짖을 줄 알았고 그 누구보다 사랑을 알아본 우리의 몽실이. 종호 씨는 종종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하곤 합니다. 여보, 몽실이 잘 갔어. 이젠 당신 옆에서 다시 마주보고 있을 거야. 그 애가 우리를 어떻게 지켰는지 당신이 다 알겠지. 그리고는 살며시 웃습니다. 눈시울은 붉어져 있지만 그 웃음 속엔 후회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가족을 지켜준 단 한 마리에게, 삶의 끝에서 희망이 되어준 반려자에게 보내는 진심. 도윤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강한 가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몽실이처럼요. 말없이도 가족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그 말을 들은 종호 씨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집 마당엔 햇살이 머뭅니다. 몽실이가 누웠던 자리에 종호 씨는 앉아 커피 한 잔을 들고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을 겁니다. 우리 몽실아, 오늘도 고맙다. 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단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몽실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조용히 당신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